너무나 조심스럽게. 이 박사님 말씀이 당연히 이제 그 대통령 감으로 생각하신 분이 이제 이봉 선생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 특별히 이제 그 보통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신이 뛰어난 분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 있고 역사적 인물이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그 같은 인식이 강한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가 역사적 인물이고 또 뛰어나고 잘났다 하는 분들은 뭐 되게 예외 없이 다 뭐 독선적인 데가 있고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못 믿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그게 좀 이해를 하고 싶어 하면은 이 박사도 하여튼 대통령의 자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리인데 통장에 건국해서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되는데 자기 이외에 누구를 후계자를 이렇게 생각해서 뭐 한다 그래도 이걸 믿음치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대목을 정학용 선생이 얘기했을 때 그런 대목은 그런 대목도 제가 읽고 나름대로 생각을 피는 바가 좀 많았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욕은 하지 마세요.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선 첫 마디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섭리에 의해서 예정된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찬바디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좌익이 얼마이냐? 저는 최근 강연회에서 25%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25%. 그러니까 이 25%는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지금 통합을 부르짖고 통합위원회도 발족시켰는데 이 25%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5%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25%는 이거 한 5%로 줄어들지 않으면 국가가 안정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불안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현상을 보다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는 좌익들이 주장하는 북침설, 또 하나는 6.25 전쟁에서 싸운 것을 대리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좌익들이 주장하는 북침설, 이거 말이 됩니까? 북침설. 우리가 먼저 침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인터넷에 들어온 이메일을 보니까 어떤 전교조 여교사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미국의 칠슨 장관이 방위선을 그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이 빠졌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북한이 침략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게 유도를 했다면은, 유도를 해서 난 전쟁이라면은 이게 사실상 북침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요 대리전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대리전. 저는 지난 1월 10일자 경향신문에서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이야기를 미국 국무성에서 비밀해제시켜서 공개된 것을 읽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1970년 9월 16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가서 지역 언론인들과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한국전에 미국이 개입한 것은 한국이 적화되면 일본도 적화되기 때문에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참전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그러니 이것은 대리전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좌익들은.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 그래, 미국으로서 당연히 참전할 때 미국의 이해가 있고 국익이 있지 않겠느냐. 미국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5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전쟁에 참전하면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으로서 그런 판단을 하고 했다고 하는 것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국가를 수호할 그때에 미국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국가를 방어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런데 이것을 대리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리전. 그러니까 이것도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서 요 북침설 대리전, 이 좌익들이 하는 말, 이 좌익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그 12월 25일 날 소련이 이제 그 해체가 되고, 구소련 그 문서가 이제 굉장히 학자들에게 공개가 많이 되고, 또 이제 부분적으로 중국의 그 문서도 6.25 전쟁과 관련해서 많이 나와서, 이제는 어떻게 뭐 누구든지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절대적 진리가 딱 그냥 성립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국 전쟁의 기원과 한국 전쟁의 발발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소련과 스탈린과 모택동의 군사적 지원 약속을 받고 6월 25일 전면 남출했다는 것이 객관적 진리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북침설, 무슨 뭐 유도설, 무슨 뭐 대리전, 그것이 설 자리는 전혀 없다. 다만 그 뭐 몇 사람이 뭐 자기 그 개인적으로 또 그런 소신을 갖고 뭐 얘기하는까지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워낙 1980년 브루스 카밍스라는 사람이 그 한국전쟁의 기원 1권, 그리고 1990년에 한국전쟁의 기원 2권, 뭐 그 영향이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계에, 특히 국사학계에 끼친 그 영향이 너무나 크고 깊었기 때문에 그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쓴 글이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뭐 전교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만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이제 그 수업도 해보고 강의를 얘기를 또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좀 다수라는 것이 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상당 부분이 금성 뭐 교과서나 무슨 뭐 다른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 무슨 이승만 대통령 부분이건 뭐 한국전쟁 부분이건 박 대통령 부분이건 간에 뭐 커다랗게 무슨 뭐 어떤 그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상당히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오고 또 하고 있지만은 또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그러한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배운 그 학생들이 자라서 지금 20대, 30대 다 되었는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바꾸기에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대단히 많겠다. 물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정답은 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